네, 최근에 많이 오른 대형주 위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지만 오늘 또 2차 전지가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업종 순환매 흐름을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기조를 바탕으로 다음 주 우리가 공략해야 할 테마와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딱 일주일 전에 포스코 퓨처엠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주일 후를 미리 보신 걸까요? 네,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게 5월부터 2차 전지 바닥이라 말씀을 드렸고 배터리 아저씨도 얘기 안 할 때 제가 얘기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배터리 아저씨 말고 이제 배터리 동생으로 이제 제가 좀 모멘텀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데 포스코 퓨처 오늘 또 굉장히 급등이 나오면서 시세가 만들어졌는데 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그 목표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224일선 15만 8천 원대를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대를 한번 돌파했다가 결국에는 그 밑에서 움직이고 돌파를 못하고 윗꼬리를 약간 다는 모습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목표가 라인은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간이 올 때는 분할 매도로 일단은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큰 차트로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다 보니까 막히는 구간에서는 수익을 챙기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리자. 이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여기서 추세가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20만 원까지도 좀 바라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발 앞서 언급해 주신 덕분에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었고 또 좋은 수익률로 화답이 됐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결 내일의 테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 위주로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에 대한 순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벤트가 조금 이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2차 전지가 움직였었던 이유가 바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좀 반사 수혜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오늘 키워드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좋은 재료로 작용을 했는데 그에 맞서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봐야 할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공개를 해보죠. 네, 이어서 2차 전지에 대한 섹터 한 번 더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얘기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관세 부과 이슈에 중국 리튬 가격까지 상승 기조가 이어지면서 오늘 좀 호재가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그동안 좀 호재가 많이 메말랐다가 이번에 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반사 수혜라든지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만들어지면서 좀 사이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 한번 보시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흑연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93.5%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빠르게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인플레이션 효과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중국에 대한 리튬 수요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모멘텀은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음극재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또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거는 음극재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움직였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연계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다른 소재주들까지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이벤트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뭐 종목 확산의 흐름이 또 포착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장점으로 보고 어떤 부분을 단점으로 봐야 할지 체크를 해보죠. 네, 일단은 장점으로 보시게 되면 업황이라든지 실적, 가격 모두가 이제 대바닥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사실상 더 빠질 게 없는 구간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격대에서 크게 밀리는 구간이 없이 여전히 바닥권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오늘처럼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에 대한 추세를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룸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 초입 구간이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반덤핑 관세 흑연 관련된 모멘텀도 사실은 지금 당장 부과를 했다가 아니라 최종 결정은 12월 달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추가적인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이클이 사실상 이제 12월까지도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고 그 중간에 협상이 되면서 좀 스탠스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시작점에 대한 이벤트가 시작이 되고 있다 보니까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상승에 대한 룸도 많이 남아있다는 점, 그럼 기대 수익률을 크게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게 2차 전지에 대한 가장 커다란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중에 포스코 퓨처엠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2차 전지 안에서는 실적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의구심이 드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에 대한 좀 성장 지속 가능성이 있을지, 특히나 전기차에 대한 캐즘 초입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한국에 대한 기업들은 과연 이거를 돌파할 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구심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벤트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도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실적이 적자를 지속을 한다는 기록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세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미리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빠질 구간은 없다라는 게 계속해서 장점이랑 같이 상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발성 이벤트로 지금처럼 흑연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만들어졌는데 또 협상이 돼서 세론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실적을 찍으면서 올라가는 구간은 아니고 바닥이라는 기대감, 다음 실적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성 반등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면서 하방에 대한 리스크, 세론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인지하고 리스크 관리는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단기적인 이벤트로 올라가는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단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2차 전지에 맞서는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2차 전지랑 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사이클이 좀 같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섹터로는 반도체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최근에 뭐 중국과 관련해서 호재가 있었습니다. 뭐 H20 칩이 다시 중국 쪽으로 들어가게 네. 되는데 어떤 이슈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H20에 대한 칩 수출 허가가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수혜를 받고 있다. 사실 이거는 히토류 카드가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카드 때문에 엔비디아는 이제 H20에 대한 중국 수출이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반사적인 수혜로 한국이 좀 수혜가 많이 받아질 것이다. 좀 이런 얘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재용 회장의 무죄 확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삼성전자 이런 대기업이 추가적인 인프라 확대라든지 좀 글로벌적인 인프라가 커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밸류체인이 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이벤트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내에서의 호재 이슈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장점부터 또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 반도체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용 회장의 무죄가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경영권 확대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산업 인프라가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같이 밸류체인이 엮여 있으면서 성장을 같이 이어갈 수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그렇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AI 산업에 대한 규제는, 그리고 이제 서로 간의 견제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AI를 필두로 해서 성장을 하고 국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첫 번째로 미국이고 그 다음에 맹추격을 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는 계속해서 견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반사 수혜가 이어질 수가 있는 거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은 반사적인 수혜가 가장 많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모멘텀 속에서 가장 커다랗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앞으로에 대한 글로벌 모멘텀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이 좀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도 결국에는 사업부가 참 다양하잖아요. 이쪽이 다 같이 좋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단점으로 또 적어주셨네요. 네, 선택과 집중이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레거시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주된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건 고성능 디램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 위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연한 차이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도 SK 하이닉스는 계속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삼성전자는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드는 모습, 이 속도감의 차이가 분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거시도 바닥이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상승을 빠르게 이어가고 있는 거는 고성능 디램에 대한 모멘텀이 얼만큼 확연하게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이걸 명확하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글로벌적인 모멘텀으로 긍정적인 이슈가 많다라고 했지만 최근 들어서 또 얘기가 나온 게 SK하이닉스 리포트가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주가가 밀리는 이런 글로벌 영향에 따른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변동성이 워낙 큰 게 반도체 시장이다 보니까 산업에 대한 방향성 중요하지만 글로벌적인 이벤트라든지 노이즈에도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야지 우리가 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이 두 가지 섹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연 포스코 퓨처엠의 후속주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반도체 쪽에서 새로운 종목을 하나 골라주실지 궁금한데 선택 들어볼게요. 네, 제가 또 이제 배터리 동생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좋은 종목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제가 오늘 올라가긴 했지만 포스코 퓨처엠이 더 올라가서 리뷰를 한 건데 좋은 종목 이미 많이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오늘은 반도체를 좀 선택을 해서 좋은 종목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선택은 반도체입니다. 그 안에서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많은 주주분들이 걱정하시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SK하이닉스 큰 종목이지만 오늘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에 맞서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리포트를 1%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가 어제 주가가 크게 밀리면서 하락했었던 주된 원인을 보시게 되면은 골드만삭스가 이제 HBM에 대한 공급 과잉이 나타나면서 내년부터는 가격이 하락을 할 거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골드만삭스가 그런 전망이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엔비디아 매도 리포트부터 썼어야 되는데 GPU 밑에 붙어서 HBM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 HBM에 대한 공급 과잉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GPU도 공급 과잉이 되어야지만 그리고 엔비디아가 주가가 먼저 하락에 대한 반응이 만들어졌어야지만 좀 더 납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포트는 일단은 그냥 하향 조정,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기계적인 매도가 같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에 대한 성장 방향성을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블랙웰이라든지 H100이라든지 수요는 견고하게 잘 팔리고 있고 이게 잘 팔린다라고 하면 그 밑에 붙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HBM에 대한 수요는 견고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하락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거기에 대한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HBM의 점유율을 7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이 흘렀을 때도 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엔 대장 역할은 SK하이닉스가 할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골드만삭스의 리포트가 SK하이닉스의 주식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매수 기회를 줬다라고 결국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가격대 라인이 사실 신고가를 돌파를 했다가 약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매수 기회를 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넥스트 트레이드로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현재가로 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완전하게 신고가 35만 원까지도 좀 가능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35만 원까지 여유 있게 보셔도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추세를 이탈하는 손절가 라인은 24만 원 제시를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 35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오늘은 무료 방송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 나오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내일의 테마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같이 시장이 조금 애매한데도 잘 가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코나아이도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급등이 나왔고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좋은 종목을 미리 조용할 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처럼 시장이 순환매가 강할 때는 조용한 종목을 앞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 오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양한 인사이트 참고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종목들 내가 미리 공부해서 알려주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미리 조용할 때 담을 수 있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력을 길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종원희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